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날 잘 지내고 계신지요? 삼과 영성 TV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네, 여러분들 그냥 새겨 듣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냥 새겨서 들으시라.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정님, 폭염에 습도까지 높아서 짜증스러운 날씨지만 에어컨이 천국 같아요. 주일 정리하면서 방금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오늘의 썸네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행성TV 25년 6월 29일 방송 한동훈 결국 자기 신념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하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삼과 영성 TV는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돛 닦는 심정으로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세계에 그냥 묻혀 살다가 돛 닦는 심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이렇게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자. 뭐 매일매일 그러기는 쉽지 않죠. 뭐 우리가 도인이 아닌 이상이라. 아이고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금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 영성 TV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이 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영적 세계라는 게 우리한테 뭐 친숙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뭐 인간 연구 한 20년 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연구도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를 갖다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요, 이론론이었어요. 왜 고대부터 우리는 그냥 한 패키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분리가 된 게 최근 들어갔고, 그게 아마 뭐 제2의 뭐 르네상스다. 이렇게 해갖고 되게 뭐 15세기, 16세기에 뭐 문화혁명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일어나갖고 그때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거는 한 15세기, 16세기 정도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실물 세계와 영적 세계가 항상 그냥 일원화로 생각을 했었어요.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왜 뭐 칸트도 나오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 제2의 뭐 르네상스다. 이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한 15세기, 16세기 그 어간인데 그 어간에 많은 철학사주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원론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실은 그 이원론이 이제 그분이 초창기에 설명했을 땐 그 이원론이 진짜 이렇게 분리된 이원론이 아닌데 그게 이제 그냥 잘못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냥 실물 세계만 있고 영적 세계는 그냥 죽어서 나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혼론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난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귀신 얘기는요. 제가 우리 이건 2000년대에도 귀신 얘기가 나오고요. 뭐 장화홍련전 다 귀신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귀신 얘기 나오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남양 특집이라고 그래갖고 아까 그 열정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7월 8월 막 무더위가 되고 하고 뭐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겠다 그래갖고 실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의대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학생이죠. 의대생이 있었는데 그 의대생이 그 여름이 되면 애들을 갖다가 놀라게 해주려고 흰 가운에다 막 피는 이제 가짜로 묻혔겠죠. 그래갖고 오밤중에 흰 그 의사 가운이죠. 거기에다가 해서 그런 애들을 놀려주는 그런 놀이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그때 뭐 저희야 다 믿었죠. 예. 정말 귀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끊임없이 귀신 얘기가 나오고 왜 끊임없이 아직도 영화에는 퇴마사 영화가 그게 그 뭐죠? 얼마 전에 끝난 그 뭐 SBS의 그 유명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도 결국 귀신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귀신이 씌어갖고 원한을 갖고 뭐 왕족을 갖다가 멸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 이렇게 잘 한을 풀고 올라갔다. 그 스토리 아니 굉장히 드라마 시청률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쨌든 재밌어서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끊임없이 그 귀신 얘기, 어떤 영적 세계 얘기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냥 이 실물계만 사는 게 아니라 공존한다. 공존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베로이커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이 많이 듣던 적게 듣던 상관없이 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그냥 이건 뭐 길지 않은 방송이니까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태생을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연구하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뭐, 주역. 왜냐하면 뭐 주역이나 뭐 불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이 도인들, 그러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이죠. 도인 닦는 사람들의 그 계보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저같이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갖다가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 우리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약간 득도를 하게 되죠. 근데 저처럼 뭐 크리스천 백그라운드가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주역을 통해서 득도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기공이라는 거 있죠. 혹시 기공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 기공이라는 거를 통해서 득도한 사람도 있고요. 천문, 하늘의 지리,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갖고 득도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불경을 통해서 득도한 사람, 굉장히 이 루트가 다양합니다. 예. 제가 그런 도인들하고 만나 갖고 뭐 3박 4일 먹고 자고 하면서 토론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완전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완전체냐 하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예요. 왜? 그 성경에 보면 인간이 만들어진 어떤 그 과정, 그 창세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그 진흙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 진흙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생기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진흙 형상에다가 해갖고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 하나님의 스피릿이 인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체죠.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불완전해지느냐?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과 을 구분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 사단의 꾀임에서 따먹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원죄라고 하는데 타락의 시초인데 그게 그때부터 인간은 불완전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그 본질은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체인 신과 같은 완전체인 그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태어나죠. 그 몸을 입고 살아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뭐 9개월, 정확히 9개월인가요? 그게? 네. 9개월, 10개월 이렇게 자라면서 어쨌든 간에 그게 뼈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이렇게 몸을 입게 되잖아요. 기관이 생기잖아요. 뭐 내장, 오장육부가 생기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인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떤 스피리처한 존재죠. 그런 존재가
이게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 몸속에서 불완전한 그런 한계 있는 몸을 입고 태어난다. 뼈, 뭐, 무슨 뭐, 살, 근육, 뭐, 내장,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완전체인 사람이 몸을 갖다가 입고 나게 되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완전하냐? 불완전한 세상에 태어나는. 몸도 불완전한데, 또 환경도 불완전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도 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트라우마는 사실은 가정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 뭐죠? 한강 작가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뭐 아시아에 최초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뭐야 한강 작가의 어떤 그 책들을 갖다가 읽어보면 다 좀 뭔가 좀 우울하고 좀 약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추적해보면 그 한강 작가의 그 아버지도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한강 여성분이죠. 그 여성분이 초등학교 때 그 5.18 광주 사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주 사태 그 사진 정말 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대학교 때 진짜 사진을 봤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에 그 미운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태원에 있는 미운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갖다가 이 뭐야 성역 공부를 가르쳤던 그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고위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이제 미팔군 안에 그분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면은 같이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저로부터 한국 젊은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그분은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나는 그분한테 내 의견을 갖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 제 또래 분들은 다 기억.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 뉴스위크 타임 그 주간지거든요. 뉴스위크 타임즈의 아시아판. 그게요. 10장씩 뜯겨져 나올 때요. 왜냐하면 광주 사태 사진을 갖다가 찍어 갖고 올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배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전두환 시절 아닙니까? 전두환 정부 입장에 그걸 그냥 배포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다 찢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그 이만했던 잡지가 홀쭉해져 갖고 판매됐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집에 가면 안 찢겨진 그 오리지널 그 뉴스윅하고 타임즈를 일부러 탁자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보라고 올려놓으니까 제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적나라한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갖다가 저는 그 사진을 20대에 봤거든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나이잖아요. 20세면은. 그런데 한강 작가는 그 사진을 국민학교 때 봤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사진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강 작가 스스로가 그럽니다. 그때 그 사진을 보고 그 초등학교 때 그 사진을 보고 내 인생이 완전히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다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그게 한계야.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다른 작품을 쓸 수가 없어. 다 흐름이 그런 작품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이고 신영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신영님 활약이 많으세요. 예.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님.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가 평생을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우리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는요, 대부분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가정이라는 게 가장 포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해야 되는 게 가정인데, 현실은 어떠느냐 하면, 그 많은, 뭐 100%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한 80%의 정도의 사람은 그 씻을 수 없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다가 다 집에서부터 받는다. 그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제로부터, 어쨌든 집안, 가풍으로부터 등등등등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받는다.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똑같아요. 제가 그 왜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하와이 코나
그, 뭐야, 그 누구죠? 홍준표가 갔던 그 코나, 거기에, 이, 유니버시티 오브 네이션이라고 열방대학이라고 그 미국 사람이 거기 만든 건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그게 한 60년 됐나?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크로스로드 DTS라고 그래갖고 미국 사람, 유럽 사람, 그 외국인을 위한 제가 영어가 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그 조지 워싱턴에서 MBA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가 좀 되니까 거기 그때 뭐 코리안 한국 사람이 뭐 해서 한국어로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생긴 지가 뭐 한 1, 2년 그던 상태고 이 그 영어로 하는 그 크로스로드 DC에서는 굉장히 역사가 뭐 한 30년 이상 된 그런 아주 긴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를 들었는데 거기 플럼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치유가 지금 바로 제가 얘기한 이거예요. 그 상처, 정말 인생을 통해 갖고 내가 그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 그거를 갖다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플럼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갖다가 하다 보면 뭐 외국 사람도 똑같아요. 거기는 뭐 캐나다 분들, 뭐 유럽 분들, 미국 분들 다 와갖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보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 상처예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그 외국 분들의 그 상처 얘기를 듣자면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럴 때 자기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해결이 안 돼. 아니 어린애가 뭐 어려움이 닥치면 해결하기가 쉽나요?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물었대. 이게 외국 사람 얘기야. 미국분 얘기야. 그렇게 해갖고 아버지한테 물었더니 아버지의 대개 보면은 한국의 가정에 보면 애가 그래도 좀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옵션을 좀 주지 않나요? 근데 미국은 좀 문화가 독특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독립적이죠. 개인주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얘기를 딱 듣더니만은 그 초등학교 1, 2학년짜리한테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없다. 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괜히 잘못 조언을 주다가 네가 그게 맞구나 하고 했다가 네 인생이 망가지면 너는 나를 원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니까 네가 알아서 이걸 하던 저걸 하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아버지가 조언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큰 상처가 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갖다 막 울면서 그 남자분입니다. 남자분이신데 그걸 갖다가 막 울면서 이렇게 토로를 하는데 정말 사는 게 똑같구나. 문화는 달라고 뭐는 달라도 정말 미국 분들 상처받는 거나 한국 분들 상처받는 거나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몸과 상처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경우에 가정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완전체, 인 스피릿이 영적인 존재죠. 어머니 뱃속에서 몸과 살을 입고 불완전한 세상에 나타나가니까 결국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본능입니다. 이 본능적으로 뭐를 하느냐? 가면을 써요. 이게 각종 생존 전략을 하는데 이게 방어 기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거를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페르조나라고 해요. 페르조나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페르조나. 이게 이제 가면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몸과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다 뭐 비슷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서필기 형님 반갑습니다. 늦었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잘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갖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국문학생이다. 그럼 뭐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뭐죠? 공부 잘하고 100점 맞아오는 거.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나는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돼야 돼. 죽어라 하고 공부해갖고 100점을 맞아와요. 마치 뭐 99점이라도 맞으면 죄인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면 쓰는 거죠. 왜? 그 부모님한테 좋은 딸, 좋은 아들로 보이기 위해서. 똑같아요.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 아빠의 가면을 쓰고 엄마의 가면을 써요. 그래서 집에서는 좋은 아빠, 그리고 권위 있는 아빠, 이렇게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자상한 어머니,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어머니 이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회사 생활을 하면 되죠. 직책이 대리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가면 이 과장이라는 가면을 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에 부장하고 이사한테는 항상 굽신거리고 잘 보여야 승진이 되니까 어떤 라인을 접을까 이런 거고 또 밑에 애들은 또 잘 케어링해야 일이 빵꾸가 안 나니까 때로는 야단도 치고 뭐 그렇게 하고 가면을 이 과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가거나 사찰 가면요 또 가면을 써요. 네, 신앙인으로서의 가면을 써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막 이렇게 뭐 와이프가 막 평소에 안 하던 막 밥도 챙겨주고 점심도 되게 대형 교회들이 점심을 갖다가 먹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식당이 크지 않습니까? 괜히 막 평소에 안 하던 뭐 밥도 날라주고 뭐 반찬도 챙겨주고 뭐 이러면서 또 인고 부부의 가면을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가-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라는 거는요 가면을 하나가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우리는 가면을 갖고 있습니다. 다 틀리죠.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나 어떤 조직의 위치나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가면을 갖다가 수시로 막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그걸 갖다가 철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한다. 그게 왜 그러면 가면을 쓰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내 생얼굴을 그냥 보여주면 또다시 나는 상처와 고통 속에 빠져. 그러니까 상처와 고통을 갖다가 최대한 막으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는 가면을 써갖고 그런 척 해야 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완전체인 스피리처란 존재가 불완전한 몸을 입고 또 불완전한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리로는 버틸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방어 기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 전략이죠. 그걸 이제 가면을 쓴다. 이제 그걸 계속 쓰다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 뭐를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걸 터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말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말대꾸를 해봐야 나한테 날아오는 거는 매만 날아오는구나. 어머니가 열받았을 때는 침묵을 해야 되는구나. 왜? 거기다 한마디 거들다가는 쫓겨나는구나. 이걸 갖다가 스스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터득을 한다는 거야. 그 직장에서도 터득하고 학교에서도 터득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터득하고 저건 온갖 터득을 갖다가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또 뭐 슈두슈두 날씨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온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대우받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슈두슈두 날씨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가 되느냐? 슈두슈두 날씨 뭐가 되느냐? 이게 결국은 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삶이 맞다는 거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내 신념이고, 신조가 되고, 좀 크게 얘기하면 이게 결국 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이 논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회 도서관이나 이렇게 좀 큰 도서관에 가시면 한국에 들어온 종교 중에 샤머니즘한테 안 먹힌 종교가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논문 제목이 이건데,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그런 거를 많이 읽었거든요. 뭐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또 수련도 하고, 또 도인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그래도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논문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5천 년 전부터 단군 이래로 웅녀 이래로 우리는 뭐예요? 샤머니즘이야. 종교 자체가 샤머니즘이야. 근데 그 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불교가 들어왔죠. 근데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불교가 순수하게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샤머니즘하고 믹스가 돼갖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칠성당이라는 게 생겼죠.
전통 불교에는 대웅전 뒤에 칠성각이 없습니다. 그럼 칠성각이 왜 생겼느냐? 칠성각은 뭐예요? 샤머니즘이 뭐예요? 뭐 아들을 못 낳거나 자식이 없을 때는 나름대로 정한수 놓고 이렇게 빌던 샤머니즘인데 그게 불교에서 정한수 놓고 빌 수는 없으니까 칠성각이라는 걸 만들어서 핑핑 돌면서 나름대로 돌을 닦고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하면 애가 생긴다. 이게 이제 불교에는 없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접목이 돼갖고 그런 게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어쨌든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 기독교도 보면은 이게 샤머니즘한테 먹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은 뭐냐? 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는 어떤 구절만 기억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는데 수확을 갖다가 뭐 30배, 50배, 100배 수확을 이건 기억하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재산이 한 100배쯤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성경 그런 의미로 그걸 뭐 이삭의 얘기를 갖다가 뭐 20배, 50배, 100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경에 그런 축복 구절이 있으면 다 사모니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이건희처럼 큰 사업을 하게 되고 떼돈을 벌게 되고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진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정말 건실하게 믿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썼습니다. 그 정도면은 정말 그 부처님 반토막 중에 반토막 아닐까요? 예수님 반토막 중에 반토막 아닐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어떻게 지냈니?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정말 누구 봐도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로마 가서 목 잘려 죽은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에 먹히다 보니까 목사님도 설교할 때 보면 뭐 11조 내면은 떼부자 낸다 이렇게 내가 축복하지 않나 보라. 근데 그거를 말라기에 나오는 그 구절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 혹시 목사님 중에 이거 보고 계시면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다시 연구 좀 해보시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판치고 종교가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아 갖고 너의 재물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온전한 재물,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재물을 한번 드려봐라. 내가 축복하지 않았나 봐라. 이런 맥락에서 한 거지. 너희들이 11조를 갖다 하고 뭐 하면은 내가 돈벼락을 내릴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정확히 좀 맥락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제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떼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신념을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러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는 해야 돼.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한동훈 하고 한동훈의 옹의 세력하고 접목을 해서 설명하자면 한동훈과 한동훈의 옹의 세력은 이 신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나는 무조건 국힘에서 승부 걸어야 돼. 내가 신당 창당을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념을. 예? 그러니까 신당 창당 기회가 정말 아주 좋은 찬스들이 최소한 세 번 있었어요. 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세 번 이상 있었는데 그 세 번을 갖다가 그분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신당 창당 옵션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옵션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았지만 이 슈드슈드낫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 신당 창당을 하면 안 돼. 이 슈드낫이 있단 말이에요.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정치 신념이죠. 그걸 갖다가 왜 신당 창당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신당 창당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 붙여질 거야. 왜? 보수를 갖다가 내가 갈라치기 한 장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가 받지 않으려면 뭐야? 죽으나 사나 국힘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이게 바로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제 신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박살이 나고 대선 후보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지금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당장당 옵션은 쳐다보지도 않아. 무조건 국힘만 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거죠. 뭐 제가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한 대로 이게 결국은 다 개인들의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내온 어떤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슈드슈드난 그게 발전해 갖고 그게 결국 신념 신조 사제 종교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신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동일시하는 자아 정체성. 그게 내가 되어버린 정체성이라는 건 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이거, 평소에 좀 관심이 있어야 나름대로 그냥, 대충이라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영적 세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하얘져요. 왜? 한 번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을 안 해봤길. 그러면 이제 되게 하는 얘기가 저는 뭐 두 아들의 아버지고요. 두 아들의 뭐 두 딸의 어머니고요. 뭐 이렇게 뭐 직업은 뭐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라는 건 뭐예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제가 얘기했던 처음에 시작이 완전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신이 나한테 준 완전체가 있거든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갖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정체성은 뭐냐? 내가 그렇게 불완전한 몸을 태어나서 결국은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각종 가면을 갖다가 살아남으려고 페르조나 가명을 갖다가 수백 개씩 쓰고 그러면서 터득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슈드슈드는 여기에 근거해서 생긴 내 신념 그걸 갖고 뭐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갖다가 그 한동훈 대표한테 좀 연결을 시키자면 와 그래도 일요일 저녁에 지금 41분이 듣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쉬셔야 되는데 41분이 상가형 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감사드려요. 42분 또 늘었어.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의 옹의 세력한테 한번 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죽 한동훈이 답답했으면 무슨 뭐 고충 처리반처럼 고민 상담 이메일을 갖다가 오픈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이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한동훈 대표가 그 라방에서 그 뭐 한동훈 그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서 밝혔잖아요. 그 이메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뭐죠? 동훈한 그래갖고 DH한 이렇게 해갖고 2025년 골뱅이 gmail.com 아주 외웠습니다. 제가 외웠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 제가 올라오자마자 그날 바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나한테. 예. 그러니까 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려나 모르겠어, 근데. 꼭 뭐,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뭐 수천 통이 오지 않겠습니까? 수천 통을 다 읽으려면 그거 다 읽을까 모르겠어. 예. 운이죠. 뭐, 복걸복이죠. 뭐. 읽으면 읽는 거고 못 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자,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그거를 갖다가 한다는 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한동훈이 자기 갈 길이 분명하고 명확해 보이고 뭘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아주 클리어하면 그런 거를 할 시간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지금 한동훈도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 판단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동훈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지지도가 예전만하지 못하다.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구, 신여왕님, 오늘 영등포 신재계 대표님 책임당원 가입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님이 깜짝 와, 대박 일세. 역시 신여왕님 엄청난 정보력이네.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국힘안에서 승부를 걸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신당 창당 옵션이 완전히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100만 당원을 가입시켜야 됩니다. 예. 지금 진정호 의원이 계속 욕먹으면서 뭐 그 누구 그 뭐죠? 숭실대 앞에서 했다가 쫑꼬 먹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 앞에서 했다가 또 쫑꼬 먹고 예? 계속 지금 아니 의원이 할 일이 없어갖고 거기서 자판 깔고 그걸 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당원 가입이. 어차피 국힘에서 승부를 걸려면 결국은 투표예요. 예. 그래서 당원 가입, 그러니까 친한동훈의 당원들이 많아야 돼요. 특히 책임당원. 여러분, 이왕 당원 가입할 거, 1,000원씩, 많은 돈 아닙니다. 1,000원씩 내면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책임당원 해주세요. 그래야 투표권이 있어요. 이 책임당원이 아니면 투표권이 없어요. 그리고 있으나 마나에, 뭐 발언권이 있어야 뭐를 하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작년부터 이 당원 가입해갖고요.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자동이체로 그냥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신경 끄시고, 어쨌든 결정적인 순간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서필 형님, 한 대표님 오늘 삼천TV 당원 모집 응원 가셨더라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삼천TV도 정말 열심히 그 당원 모집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삼천TV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좀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얍삽하지가 않은 느낌이, 얍삽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도 삼천TV 좋아합니다. 묵직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트럭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갖고 싸우는 거 보면 그 왜 그 한동훈 까는 또 애들이 있잖아. 굳이 또 마이크 잡고 뭐 한동훈 어쩌고 저쩌고 까는 애들이 거기에 맞서갖고 그렇게 또 마이크 잡고 까는 거 보면 사람이 배포도 있고 삼천TV 또 생긴 것도 이렇게 믿음직스럽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볍지가 않잖아요. 네. 뒤로 뭐 장난치는 것도 없는 거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천TV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저도 영상 볼 때 삼촌TV 봐요. 왜냐면 보통 방송에서 안 하는 영상도 있잖아. 한동훈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찍는 분이니까 보통에서 안 하는 영상 궁금하면 삼촌TV 들어가서 한동훈 이렇게 찍은 영상 봅니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원 가입을 많이 하셔야 된다. 100만 당원 가입 꼭 우리 많이 도와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이제 좀 한동훈과 한동훈의 옹의 세력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영적 세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설명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검증을 해야 될. 검증은요, 역순으로 가면 돼요.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역순. 이 역순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라고 정체성이라는 건 이제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I am 뭐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존재다.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면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목사님이 이거 갖고 설교를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씩 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들어봤을 거야.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 40년, 40년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자로 살았고 누리면서 이집트에 살았고 40년은 쫓겨나가고 사람을 돌로 쳐 죽여갖고 살인자 그리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애도 낳고 그래갖고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뭐냐?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십계명도 받고 뭐도 받고 하면서 40년 그래서 120년인데
그때 그 이제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양 키우고 40년 살 때 막판에 이제 콜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갖고 어떻게 콜링을 하냐? 걔도 그냥 콜링하면은 인간이라는 게 믿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기적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 근데 희한하게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 금방 소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불에 타고 있네? 너무 희한해?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봤느냐?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찾으려고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떨기나무를 발견했고 그 불에 타니까 그때 너무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아니,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 아시죠? 그냥 무슨 뭐 엉겅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불 붙으면은 1, 2분에 확 뭐 하고 불도 꺼지고 떨기나무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래갖고 모세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군. 그래갖고 신을 벗고 납작어들이었고 왜 납작어리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보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는데 납작 엎드려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콜링을 합니다. 내가 너를 갖다가 이집트로 보내서 이 백성 노예 생활을 갖다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백성을 출애굽시켜갖고 가나안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 들어가면 자기 죽을 거잖아. 아니 살인자잖아. 쳐 죽이고 도망 나온 게 이집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나중에는 어떤 핑계를 대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누가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주 유명한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해야 돼.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을 갖다가 계속 인생을 살면서 하셔야 돼요. 예. 그 질문을 갖다가 안 하시면 사실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안 하고 산다는 건 의미는 뭐냐? 그냥 돈벌레가 되든가, 빠찡이처럼 그냥 아빠는 돈 벌어주는 사람, 디리릭 하면 돈 나오는 사람, 돈만 벌어주면 끝. 더 이상 나한테 말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정말 이거 진짜 내가 여러 사람을 컨설팅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울면서 그 CEO 한 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뼈 빠지게 우리 그때는 조기 유학이 유행했잖아요. 와이프하고 아들들 미국 가갖고 하고 아빠는 쇠 빠지게 여기서 돈 벌어갖고 붙이고 그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버지가 이제 여름에 휴가를 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반가워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점점 하고 아빠 언제 한국 싶었다. 그냥 돈만 보내줘. 왜 굳이 귀찮게 와갖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야? 우리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 느끼고, 펑펑 울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그렇게 막판에 굉장히 허망하고, 그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I am what? I am who I am.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질문을 갖다가 꼭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상가 영상 TV를 볼 때마다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죽을 때 후회가 없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게 나라고 그랬잖아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나의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본 존재.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하면 쭉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영화 한 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뭐 한동훈의 마음에 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한동훈과 한동훈의 추종자들, 예, 그 세력들의 잠깐 그 영화 한 편 찍자면 이렇습니다. 거기 좀 대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영화 한 편 시나리오다. 그냥 픽션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좋은 정치하고 싶은 그룹입니다. 한동훈을 갖다가 리더로 삼아서 정말 대한민국에 좋은 정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Y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왜 당신은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게 나의
그냥 사명이다. 내 평생의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거기 이제 신념하고 신조가 있겠죠.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 내가 그 동료 시민들한테 정말 유익한 어떤 거를 갖다가 하고 죽고 싶다. 뭐 이런 신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신념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라고 또 Y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게 이제 슈드슈드낫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범죄 행위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갖고 이걸 해야 된다, 또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지금 뭐 창당과 국힘안에서의 어떤 싸움, 그걸 보면은 이건 확실해요. 친윤은 청산해야 된다. 이건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이 청산돼야 된다? 그거는 뭐 대선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전에도 얘기했고, 또 대선 이후에도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 청산해야 된다? 그러면 친윤은 청산이 슈드죠. 청산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슈드 낫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왜? 신당 창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친윤 청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윤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신당 창당해서 청산할 수도 있잖아요. 왜? 신당의 세력이 커지면 자연히 친윤이 청산이 되겠죠. 세력이 오그라들고 되겠죠. 하지만 슈드 나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 신당 창당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왜 신당 창당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Y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이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그 철학의 기본인데요. 이 뭐가 기본이냐면 여러분 이 메타 생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메타 생각이 이런 거예요. 메타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생각 위에 생각을 갖다 메타는 뭐뭐 위에 이런 거죠. 생각 위에 생각 이런 거죠. 메타 생각. 예. 그래갖고 이 메타 생각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Why?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이 질문을 갖다가 계속 해보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냐? 이걸 갖다가 계속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뭐 가장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제가 영화 한 편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왜 신당 창당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뭐예요? 왜 신당 창당을 하면 결국은 이게 또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기 때문에 왜 보수를 분열시켰다. 이건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박상수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쇼츠 영상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건 방송에서는 얘기했고 뭐 쇼츠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당 창당은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만약에 당이 뭐 5개로 쪼개졌다. 신당 창당을 민주당한테 해서 그러면 국힘은 뭐 친윤 청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언제든지 다 선거 얘기도 왜 5개로 분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내가 아니라 그대로 설명하는 거야. 박성수 변호사가 한 설명을 그래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스 벌스라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 논리로 만약에 우리가 신당 창당을 해갖고 만약에 보수라는 그 정당 자체가 한 5개씩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은 우리는 선거할 때마다 매번 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당 창당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는 한동훈의 옹의 세력의 본심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방어 기제죠. 우리가 빼박으로 그렇게 보수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다. 한동훈의 신당창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어 기제죠. 예.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그게 사실 뭐 한동훈도 그렇고 옹이세력도 그렇고 뭐 이런 뭐 보수를 배신했다 그 배신자 얘기 듣기 싫은 거죠. 예. 왜? 그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게 좋은 정치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 오해하지 마시는 게, 뭘 오해하지 마시는 게, 신당 창당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신당 창당을 갖다가 꼭 해라. 아니, 내가 그럴 뭐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럴 힘이 있습니까? 제가 뭐 신당 창당하라고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가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한동훈 대표가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무슨 여양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그 채널 이름을 갖다가 한통령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방송을 갖다가 할 정도로 정말 저는 한동훈 대표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기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한동훈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여러분 아까 본 뭐 삼촌TV 다 자기 이름 걸었잖아요. 예? 저는 한동훈을 이름에 걸었습니다. 그냥 한통령 이렇게 제 이름 뭐 다니엘 초 이렇게 걸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삼촌 이렇게 걸지도 않았어요. 삼촌 다니엘 이렇게 걸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것처럼 저를 상징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통령이에요. 누구보다도 한동훈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참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런 그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팁다 까고 비난하고 사기꾼이니 뭐니 온갖 욕설을 하는데 거기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정말 이해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한동훈을 갖다가 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잠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왜? 아니, 채널을 갖다가 한통령이라고 박아놓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기꾼이니, 뭐니, 뭐 고발을 한다느니 고소, 저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예? 제 방송 어느 것 중에 제가 사기친 게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대보세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저도 한번 고소 한번 해봅시다.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번 해봅시다. 증거 있으면 좀 대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뭐 한동훈 보고 신앙창당을 꼭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썸네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방송이 벌써 이게 1시간이 돼갖고,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상과 영상 방송은 1시간을 넘지 않는 게 네, 룰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짧은 방송입니다. 자, 한동훈, 결국 자기 신념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 하는 길이다. 그, 한동훈 대표님한테,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분들한테, 제가 이 오늘 상가영성 TV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좋은 정치 하고 싶잖아요. 저도 좋은 정치 바랍니다. 국민들도 좋은 정치 바랍니다. 좋은 정치가 뭡니까? 국민을 갖다가 유익하게 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번영된 그 정치가 좋은 정치죠. 지금 좋은 정치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국민이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네,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번영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이고 뭐고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 안보 안보 위기도 있고 지금 막 나라가 위태위태 불안해.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좋은 정치를 안 했으니까. 근데 좋은 정치 안 한 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럼 민주당만 좋은 정치 안 했나요? 그럼 국힘은 좋은 정치 했는데 민주당이 좋은 정치 안 해갖고 지금 나라가 이 판이 됐습니까? 아니 국힘도 좋은 정치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윤만 좋은 정치 안 했습니까? 친한은 좋은 정치 하려고 그랬는데 친윤이 방해해갖고 좋은 정치가 안 됐습니까? 예. 어쨌든 그게 친윤이 그랬건 친한이 그랬건 어쨌든 한동훈 님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닙니까? 그 옹의 세력 역시 대한민국의 정치인 그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임은 공동으로 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옹의 세력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좋은 정치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미 지금 장고를 하고 있잖아요. 심사숙고하고 있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무슨 고충 처리반처럼 여러분의 고충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제 고충을 갖다가 읽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왜? 지금 속이 다 터지거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거든. 그동안 한동훈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열렬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한테 실망하고, 한동훈이 정말 이거 맞는 거야? 왜 우리가 열망하는 이건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누가 아느냐? 한동훈과 한동훈의 옹의 세력이 알고 있다. 그래서 좀 이미 장고에 들어간 이상 또 뭐 고충 처리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은 의견을 갖다가 받겠다. 이렇게 또 출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결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한번 고민하시고 또 오늘 제가 얘기한 그것도 나는 신념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과연 그 신념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신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또 옹의 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 신념이 좋은 정치를 한다는 거에 정말 부합한 신념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정권을 갖다가 다시 탈환을 할 수 있고 그 신념을 갖고 다시 한동훈 대표가 22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갖고 돼 갖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번영의 길, 국민을 갖다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념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런 슈도슈도낫이 되는 건지를 갖다가 이왕 장고하는 김에 다시 한번 점검하라. 제가 이 툴을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예, 오늘 이 영적 세계의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과 신념, 슈두슈두낫이 정말 좋은 정치하는데 부합되는 건지 거기 수정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 툴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다. 그리고 오기 세력한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또 일요일 저녁 이렇게 또 열심히 또 1시간 되는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안 드시는 대로 안 드시면 안 드는 대로 그냥 뭐 이해해 주시고 또 마음에 드시면 드시는 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진심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열심히 방송을 준비해서 하고 내일도 열심히 방송을 준비해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